자, 오늘은 미국에서 취업이 잘 되는 직업. 자,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숫자로서 증명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수집한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취업이 잘 되는 직업들은 보면은 일반적으로 취업이 잘 되고 아니면 연봉이 높거나 아니면 잘 안 잘리는 이런 특성을 가진 직업들이 미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으로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자, 미국에서 1등은 의사 및 치과 의사예요. 이건 한국도 그렇죠. 사실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 뉴스에서 한국 고3 학생들이 의대로 몰빵되는 현상을 막 한국 신문에서 엄청 비판하면서 뭔가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뉴스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의사는요, 전 세계 어디 가나 가장 취업이 잘 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군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기 많은 직종입니다. 근데 그걸 왜 한국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하냐고.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언론이 현실,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은 채 좌파적 시선으로만 세상을 비판하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 돈 많이 벌고 취업 잘 되고 한평생 탄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직군인데 학생들이 여기에 몰리는 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예요. 1등 의사, 치과 의사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미국 의사, 미국 치과 의사가 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미국의 의대는요, 보통 학부를 마치고 대학교 4년까지 마친 사람이 대학원에서 가는 의학 전문 대학원 스타일인데, 이게 외국인 유학생을 잘 안 받아줍니다. 아시겠죠? 보통 미국 영주권자 이상부터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한국인 유학생들은 솔직히 의사, 치과 의사를 미국에서 하는 게 좀 비추해요.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미국으로 유학 가서 그냥 취업 잘 되면 일반 전공으로 유학 가서 취업 영주권을 딴 후에, 제 말은 취업한 후에 영주권을 딴 후에 그 후에 도전해야 되니까 좀 시간 낭비가 좀 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죠? 2번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거 의사, 치과 의사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취업 잘 되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게,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응?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코딩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소스 코드를 이제 인공지능이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그냥 텍스트로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인간의 언어로 나 이러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데 알고리즘 좀 짜줘 하면 다 짜줍니다. 그러니까 코딩 자체가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잘 짜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래밍 회사에서 말단에서 직접 코드를 짜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마치 소프트웨어 회사의 부장님 정도는 될 법한 그런 순서도 짜는 능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키텍처를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건물로 치면 벽돌 쌓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체 건물의 디자인 설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건축에 비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아키텍처를 짜는 능력,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3번 회계사. 자,
회계사야말로 사실 인공지능이 자동화하기 되게 쉬운 분야거든요. 맞잖아요. 회계 프로그램이 다 회계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는 전망이 있고 취업이 잘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데이터 분석을 본인이 직접 회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인공지능이 해주겠죠. 그럼 회계사는 뭘 해야 되냐? 커스터머를 상대하고 멋진 양복 입고 나타나서 신뢰받는 매너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기계가 하기 힘든 약간 더러운 일들, 뭐 약간 회계 부정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좀 합법적으로 좀 해가지고 뭐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꼼수들, 그런 거를 이제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인기 있는 회계사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계 계산 능력은 이제 뭐 크게 중요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즉 고객 응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미지 메이킹, 그죠? 4번 간호사, 요거는 사실 앞으로 굉장히 뜰 겁니다. 왜냐면 인공지능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분야가 간호사예요. 환자를 돌보는 사랑의 손길. 그리고 미국은 원래 의료 수가가 높아서 그 병원에 운영되는 돈 가지고 의사도 잘 먹고 잘 살지만 간호사도 잘 먹고 잘 삽니다. 한국하고는 좀 다르죠. 한국은 의사만 좀 갑이고 간호사는 절대 의리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간호사도 갑은 아니어도 한국처럼 막 의사를 상대로 완전 의리인 존재는 아니에요. 상당히 연봉도 높고 직장에서 대우가 매우 좋습니다. 간호사 괜찮습니다. 자, 5번 데이터 분석가. 자, 이게 2번 소프트웨어 개발자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직접 코드를 짠다기보단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기보단 이미 나와 있는 상용 툴을 가지고 혹은 공개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 이제 데이터도 분석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인사이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파라미터를 봐야지만 효과적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는지 그걸 보는 직감적인 능력, 창조적인 능력, 그게 중요하겠죠. 6번 엔지니어. 뭐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다양한 엔지니어 분야들. 자, 7번은 변호사. 자, 근데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률 해석하고 분석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도 사실 그런 단순하게 법률을 해석하고 판례를 분석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양한 법률의 세계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련된 뭐 이런 좀 특이하고 그런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겠죠. 이미 천편일률적인 판례를 분석하는, 이미 나와 있는 판례를 분석하는,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것들은 이제 AI가 많이 대체를 해줄 거기 때문에 변호사도 창조적이어야 되겠죠. 8번 투자은행가. 자, 투자은행은 사실 이 분야도 요즘 인공지능이 급속히 대체하고 있는 분야긴 해요. 그래서 웬만한 투자 분석을 인공지능이 다 해주죠. 그럼 투자은행가는 뭘 하냐? 인공지능이 분석해준 걸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고, 즉 결국엔 사람이에요. 이제 앞으로 사람과 고객과 만나서 밥 먹고 신뢰를 주고 고객의 힘든 부분 얘기 들어주고 고객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인간 냄새가 나는 투자은행가가 되시면 되고요. 실제로 투자 분석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나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그렇습니다. 9번 광고 대행사 직원. 자, 광고 대행사 이거야말로 인공지능이 다 해주잖아. 뭐 블로그, 개인 방송 다 광고 뭐 인공지능 다 해주잖아, 그렇죠? 그럼 사람은 뭘 해야 되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아시겠죠? 인간관계. 그래서 결국 고객의 신뢰를 쌓아내고 오랫동안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파트너를 잘 만날 수 있는 능력. 자, 10번 교육자. 근데 교육자는 솔직히 미국에서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돈을 많이 못 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가 미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부분은 안정적이에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선생님 자리가 미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자,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자, 1번은 영주권 이상이기 때문에 힘들죠. 2번은 유학생에게 괜찮죠. 3번 회계사 뭐도 괜찮아 보입니다만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이 대치될 거기 때문에 한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회계사로 산다. 고객 응대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를 매우 잘하고 미국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한국 분들에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비추. 4번 간호사는 한국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특히 한국인 여성분들에게 강추합니다. 한국 분들 정이 많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영어 잘 못해도 돼요. 그리고 의학 용어 그런 것만 잘 알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거, 환자를 이렇게 주사 놔주고 아픈 환자를 가끔 돌봐주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4번 추천합니다. 5번, 6번 당연히 추천하겠죠. 이런 거는 한국 분들에게 영어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앉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 괜찮죠. 7번 변호사는 비추입니다. 자, 한국 분들에게 비추예요. 왜냐면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말로. 영어 네이티브랑 변호사 법정에서 상대쪽 변호사랑 말싸움 할 수 있어요. 서류 싸움 할 수 있나요? 뭐 영어 매우 잘하면 할 수 있겠지만 비추입니다. 그래서 8번, 9번, 10번 그래서 다 비추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미국에서 인기 있는 직종은 그래서 2번, 4번, 5번, 6번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한인들,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한인들 보면 대부분 IT 개발자 아니면 엔지니어의 남자분은, 여자분은 거의 대부분 간호사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그냥 그래서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다 그걸로 살아남는 거예요. 요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